컴퓨터의 기록으로. 네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블로그를 막 시작했어요. 했는데 블로그를 시작하니까 주변 이웃분들이 자꾸 책을 출간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뭐지?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다 책을 쓰네? 그럼 나도 책을 쓸 수 있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저희 남편은 석사 유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저는 진짜 아이만 키웠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되게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서 그래도 1년 동안 무언가 하나 한 시간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래, 우리 남편은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나는 꼭 책 한 권을 남길 거야. 이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 출간을 혼자 결심했죠.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10월 1일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초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출간 계획서를 먼저 쓰고 3개월 동안 혼자 초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지금은 제 주변에 작가님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주변에 작가님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책을 써야겠고, 근데 책 쓰기 모임 같은데 제가 참여하고 싶은데 또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진짜 영국에 전 재산을 갖고 갔다 왔기 때문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막 다 팔고 막 진짜 거의 인생을 바치다시피 그 1년을 위해서 갔다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갔다 왔을 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 직장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그냥 친정에 딱 들어가가지고 친정에서 3개월 동안 그냥 나는 혼자 이걸 해내리라 하고 3개월 동안 초고를 막 썼죠. 초고를 막 써가지고 12월 30일이랑 31일 날 올해 가기 전에 나는 무조건 투고할 거야 하고 막 투고를 했어요. 그때 이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 나는 투고할 거야. 이틀 동안 엄청 투고를 했죠. 투고를 막 하고 다행히 이 프롬북스 출판사랑 미팅을 2군데랑 했고 다른 데서도 연락이 몇 군데 오긴 했었어요. 오긴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냥 미팅하고 그냥 프롬북스 출판사가 더 이게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프롬북스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8개월 후에 저는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됐어요. 첫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책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요거는 공저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이 낳기 전에 감각통합치료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잖아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 책을 기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나오고 6개월 뒤에 이 책이 나왔었어요. 되게 이 책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막 꼬셔가지고 우리 같이 책 쓰자 해가지고 요거를 기획해가지고 따다다다다 해서 정말 빨리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고, 세 번째 주제는 그래, 나 책 쓰기 진짜 맨땅에 헤딩했었는데 그 주제로 한번 처음 책 쓰시는 분들 위해서 이 책 써보자 해가지고 그 이후로 또 한 1년 정도 이후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저는 책 출간 스토리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책 쓰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요. 저희 아이가 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문을 좀 열어주고 올게요. 그냥 들어오라고. 예. 잠시만요. 저희 아이 둘 다 잠을 안 자네요. 둘이서 저기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네. 제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책 출간 왜 하시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꼭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책 주제 얘기하면서, 책에 어떤 이야기 담고 싶으세요? 그리고, 책 왜 쓰시고 싶으세요?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 이유가 나를 위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한 이유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 두 가지를 저는 충족이 돼야지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나를 위한 이유만 있고, 독자들을 위한 이유가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굳이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책으로 굳이 책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한 이유만 있다면. 근데 또 독자들만 위한 이유가 있고 나를 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정말 진실한 글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맞았을 때 정말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책? 그런 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책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주제가 나를 위한 이유랑 또 독자들을 위한 이유,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면서 되게 두려운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 책 쓰자. 다 블로그 이웃분들 책 많이 쓰네. 나도 쓸 수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되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고 책 나오면 좋지 이러면서 책을 썼거든요. 썼는데 책이 나올 때 됐잖아요. 됐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출간되기 직전 있잖아요. 이미 다 끝났고, 이미 내 손을 다 떠났고, 원고는 책 표지도 나왔고, 막 인색이 돌아가는 사진 막 보내주시거든요. 그 에디터 분이 마지막에 인색이 돌아가면, 작가님, 이제 인색이가 돌아가고 있어요. 하고 또 그 영상을 꼭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모든 에디터 분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좋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쓴 글이 진짜 이제 막 2,000부, 2,500부가 똑같은 게 찍혀서 세상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되게 막 책임감으로 되게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블로그 글은 제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잖아요. 블로그는 수정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삭제도 되고, 비공개도 되잖아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 글도 되게 책임감 있게 당연히 포스팅을 하겠지만, 그거의 책임감과 책의 책임감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마음, 그 부담감이. 그래서 이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영국 책을 썼을 때 그 영국에 관한 뭐 정보 같은 것도 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거 얘기할 때. 근데, 이 정보가 혹시나 틀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레퍼런스 체크를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영국 책에 사진이 또 많이 들어갔어요. 여행책이어서. 근데 또 그게 또 저작권 관련돼서 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그맣게 나오거나 뒷모습 나오거나 옆모습 나오거나 진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연락을 해서 이 사진을 사용해도 될까요? 이거 괜찮아요? 하고 다 또 허락을 막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의 내용에 완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사진이나 정보를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의 경험 있잖아요. 에세이 같은 거는 개인의 경험이 들어가는데 우리들의 개인의 경험은 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이해관계들이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등장하게 돼요. 가족들이 당연히 등장하게 되고, 내 친구들도 등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저의 감정과 저의 시각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글을 쓰잖아요, 에세이를. 근데 그분들이 제 책이 출간되면 제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읽었을 때 그분들의 시각은 어떨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로 인해서 그분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오롯이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막 2,000부, 2,500부 쫙쫙 다 찍힌 다음에 며칠 안에 전국에 있는 서점이 쫙 깔리거든요. 쫙 깔리고 예스24에 막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책을 누구는 보게 하고 누구는 못 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자들이 돈을 지불하면 누구든지 내 책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부담으로 느꼈어요.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책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책을 쓰시는 분들은. 예, 그게 3번이었고요. 그리고 출판사랑 저랑 같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다 완전하게 기획 출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출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독립 출판도 있고, 자비 출판도 있고, 반기획 출판도 있고, 기획 출판도 있는데, 저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출판사한테 인세를 받으면서 책을 출간하는 형태를 기획 출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획 출판인데요. 그 기획 출판을 하게 되면은 저자는 원고를 쓰죠. 원고를 쓰지만 출판사에서는 인쇄비, 디자이너비, 편집자, 뭐 에디터 비용, 그리고 유통 비용, 마케팅 비용, 그 외의 모든 비용을 출판사에서 다 책임을 지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출판사가 저의 투자자가 돼주시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내가 좋은 아이템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투자해줘. 이거 나 잘하면 니네 회사한테 민폐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거를 사실 어필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만 드는 게 아니라 출판사의 그 직원들, 그 비용들이 다 지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들의 그런 애씀, 그런 것들, 비용적인 면, 그런 것들을 부담감으로 오죠, 당연히. 기획 출판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책을 쓰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책임감이랑 나를 드러내는 거, 그런 것, 나를 아는 사람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책을 누군가 모두가 다 열어볼 수 있잖아요. 나를 다 오픈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용기, 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조금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책 주제를 지금 다 정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책 주제를 잡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관심 있는 거. 일단 1번은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어떤 거 관심 있지? 왜냐면은 책 주제 잡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관심 있는 거를 일단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는 뭐 이걸 좀 잘하는데, 이걸 좀 잘하는데, 아까 제가 갑자기 그 닉네임 생각이 이지님인가? 그쵸, 이지님? 이지님은 지금 운동을 주제로 책을 쓰셨잖아요. 그쵸? 본인이 운동을 잘하시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 잘하는 걸로 주제를 찾으셨고, 만약에 나는 잘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 잘하고 싶은 것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싶은 것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해 가면서 또 책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내가 책 주제는 없지만 저는 이 두 번째 책은 저는 과거를 탐색해서 찾은 주제였거든요. 내가 경력 단절이 된 지 이미 6년이 지났지만 나는 과거에 감각통합 전문가였지. 맞아. 그러면 나는 감각통합 전문가였고 지금 내가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랑 쉽게 할 수 있는 감각통합 놀이 쓰겠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주제였거든요. 코로나기도 했고 아이들이랑 매일매일 놀아주니까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감각통합 전문가야. 그러면 엄마들이 집에서 쉽게 좀 놀 수 있는 방법, 아이들 감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를 나는 쓸 거야 해서 요거는 실용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탐색해서 요 책을 쓰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조금 찾아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관심 있고 잘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그 영국에 있을 때 나중에 이런 책 쓰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이 시대, 되게 고리타분한데, 이 시대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거 쓰고, 1탄 쓰고, 이 시대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 2탄 쓰고 싶었었어요. 요거를 제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인데,
저희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인 거예요. 저희 오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근데 친정 엄마가 요즘에는 이렇게 오빠나 이렇게 며느리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이제 저한테만 얘기하니까 전 자꾸 시어머니 입장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 저는 언니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제가 며느리니까. 그러면서 저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이해를 하면 조금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불만이 많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불만이 많은 구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소시키는 책을 쓰고 싶었는데 이 책을 저는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며느리를 10명을 인터뷰를 해서 20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녹여서 이 며느리가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쓰는 거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뭐 에피소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며느리가 살아왔던 그 원래 원가족의 얘기가 쭉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들이 그 책을 보면 아, 요즘 애들은 이래서 이렇구나. 아, 그래, 이럴 수밖에 없겠네. 요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를 그 다음에 이제 또 10명을 인터뷰를 하는 거죠. 지금 막 시어머니가 된 5년 정도, 5년 차 되신 시어머니들이 인터뷰를 10명을 해가지고, 이 시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요즘 며느리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 시어머니는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본인이 예전에 며느리의 역할을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하셨었는지, 그런 것들을 담고 싶었는데, 그걸 저는 인터뷰 형태로 글을 쓰고 싶었었어요. 제 얘기만 녹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흥미 있으면, 기획을 잘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여기 왔다 옆에 앉아 있거든요, 지금. 얼굴이 보였다 없어졌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책을 좀 쓰고 싶다 생각했고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나중에 분명히 아이들이랑 가족들이랑 하와이 한 달 살기 여행 갈 거야. 나는 분명히 갈 거야. 근데 나 여행 가기 전에 출간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출판사에 쫙 뿌릴 거야. 나 하와이로 한 달 여행 가는데 저 갔다 와서 아이들이랑 하와이 한 달 살기 책 쓰겠습니다 하고 그 전에 기획해가지고 쫙 뿌리고 출판사랑 계약해서 가서 이미 구상해서 가서 더 체계적으로 글을 써봐야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주제는 사실 저라서 쓸 수 있는 책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꼭 하와이가 아니어도 되고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책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살기 책을 봤는데 그 한 달 살기 책도 그건 국내 한 달 살기 책이거든요. 근데 어느 작가님이 한국에서 한 달 살기 지역별로 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이. 그러니까 꼭 내 경험,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무조건 다 아는 것만 책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나의 지식이 아니어도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일 때 에세이가 나올 수도 있고 주제가 내가 아니면 딸로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며느리로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저는 치료사로서 또 감각통합 책을 썼고 창업가, 저희가 지금 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창업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내 경험이 쌓이면은 창업에 관련된 책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슨 주제에 좀 관심이 있고 나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전체적인 책을 쓰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출간 기획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쓰실 때는 막 무작정 글을 쓰시지 않고 출간 기획서를 무조건 먼저 작성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뼈대가 있고 목차가 짜여져 있고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명확하게 있어야지 골조가 있어야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글을 쓴다고 하면 그 글은 다 나중에 날려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방향성을 잃게 돼요. 나는 이 주제를 갖고 책을 쓰는데
내 마음대로 줄간 기획서를 쓰지 않고 촉을 쓰다 보면은 그냥 내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흐름이 그냥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출간 기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출간 기획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성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시면 되시거든요. 이제 쭉 요렇게 1번부터 8번까지. 2번은 출간 기획서 작성하시면 목차가 완성이 되거든요. 목차가 완성되면 그 목차를 한 꼭지 한 꼭지씩 쓰시면 돼요. 촉을 작성하시면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촉을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한 달 안에 쓰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속도가 있으시겠죠. 본인이 하시는 일들도 있고 하니까. 그 대신 너무 늘어지지 않게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 쓰기가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하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근데 1번부터 8번까지가 진짜 빨리 진행돼도 1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출간기에서 쓰고 초고 3개월 안에 쓴 다음에 원고 투고한 다음에 출판사 만난다 해도 다시 태고를 여러 번 해야 되고 그 출판사 일정에 맞춰서 출간 예정일이 또 결정이 되잖아요. 되게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저 이 감각통합 놀이책 12월에 계약했는데 2월에 나왔어요. 2달 만에 나왔어요. 이 책은.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은 방학 때 나와야 된대요. 방학 때 나와야 되고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책 다 스탑시키고 이걸 먼저 썼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1년 정도, 빨라도 1년 정도여가지고 책 쓰기의 그 여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되게 긴 마라톤 같은 그런 시간인데 초고를 굉장히 오래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있잖아요. 믿음이 내가 책을 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긴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저는 첫 책을 쓸 때 그랬거든요. 내가 책을 쓰고 있는 걸 세상에 누군가 알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나는 책을 쓴다고 촉으로 쓰고 있는데, 내가 책을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출판사 업계의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 책을 쓰니까 내가 투고를 한다 한들 나를 픽을 해줄까? 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처음엔 있어요. 있는데 초고 쓰는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이해지게 돼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 목표를 딱 잡고, 아, 그래, 나 초고 하루에 한 꼭지씩 쓸 거야. 원래 초고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는 진도를 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잘 쓰려고 하시지 말고요. 분량을 채우는 거. 한 권의 책을 만들려면 한글로 100페이지, 80페이지 이상 써야 되거든요. 그 분량을 채우는 거,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눈 딱 감고 말이 안 되는 글이라도 막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고를 써야 돼요. 진도를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두세 달 안에는 딱 끝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늘어지게 되면 책이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잖아요. 되면은 출간 기획서랑 그리고 샘플 원고를 붙여서 투고를 합니다. 투고를 할 때 출간 기획서랑 샘플 원고를 만들어요. 출간 기획서는 저희 처음에 만들었죠. 그걸 조금 다듬어요. 왜냐면 초고를 쓸 때 또 조금 이렇게 완전하게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초고를 쓰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기획 의도랑 이런 거 다 고칠 수 있고 목차도 제목 좀 바꿀 수 있고 예쁘게 만들고요. 샘플 원고는 이미 쓴 초고에서 내가 내 글을 이 책의 주제를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꼭지를 3꼭지에서 5꼭지를 뽑아요. 뽑은 다음에 붙여서 샘플을 만드는 다음에 출판사 이메일 리스트를 쫙 수집을 하신 다음에 이제 원고 톡을 하시면 돼요. 예, 원고 톡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첫 책을 쓸 때 막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 초고를 썼다고 했잖아요. 한 두세 달 썼어요. 막 와서 영국에서 와서 막 시차 적응하고 혼자 출간기에서 쓰고 막 혼자 막 그걸 해서 한 두세 달 쓰고 아, 그래, 나 오늘 그냥 오늘 투고할 거야. 나 올해 가기 전에 투고할 거야 하고 12월 30일부터 막 그냥 투고를 했거든요. 갑자기 그냥 막.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2월 30일 날 투고한 게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짓이었던 것 같아요.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
그렇게 절대 투고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생초차고 조언을 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투고를 했겠죠. 그날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30일, 31일이라고 하면 연말이고 1월 1일에 출판사가 문을 열지 않을 텐데 저는 그냥 투고를 했어요. 근데 저는 딱, 아, 그래, 나 무조건 200개 투고할 거야 하고 출판사 리스트를 쫙 200개를 서점 가서 막 모은 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냥 그래 30일 날 100개 쫙, 30일 날 100개 쫙, 200개를 뿌렸어요. 이렇게 쫙. 쫙 뿌렸어요. 쫙 뿌리고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 그래 200개로 부족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래 200개 투고해서 내 책을 받아주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출판사 리스트를 더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다행히 이게 연락이 바로 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1월 2일, 3일 이렇게 한 하루 이틀 만에 딱 아침에 딱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아, 석경화 작가님이죠. 그래서 진짜 당황했어요. 살면서 작가님이라는 소리 처음 들었잖아요. 그때 네, 네 말하면서 저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통화하고 그래가지고 잘 되긴 했는데 저는 그 출판사 결이나 어느 출판사가 정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초보 작가고 내준다고 하면 땡큐지. 그냥 뭐 내가 지금 출판사를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저의 목표는 내 돈을 100원도 들이지 않고 출간하는 기획 출판.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돈이 없었다고. 영국 갔다 와서 돈이 진짜 없었거든요. 직장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네 식구가 친정에 얹혀 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 그래, 오기만 하면 나는 진짜 무조건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투고를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투고할 때 있잖아요. 요 책을 투고할 때는 다르게 투고를 했죠. 이 책을 투고할 때는 리스트를 한 50개 정도만 쫙 처음에 뽑은 다음에 1순위 있잖아요. 1순위를 뽑았어요. 제 나름대로. 쫙 뽑은 다음에 아 그래 이 1순위 출판사 딱 2, 30군데만 보내보자 하고 1순위를 쫙 뿌렸었어요. 쫙 뿌리고 아 그래 여기서 연락 안 오면 한 2, 3주 있다가 2순위한테 쫙 뿌리고 그 다음에 3순위한테 쫙 뿌리고 이렇게 좀 천천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책은 제가 근데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책은 투고를 하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처음 1순위 때 쫙 뿌렸는데 다행히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짜 골라서 진짜 저희가 한 자리에 있고 한 날 네 군데 출판사를 시간을 막 11시, 1시, 3시 막 이런 식으로 잡아서 출판사 분들이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야 마치 우리가 뭔가 된 것 마냥 그렇게 해서 이 책은 출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출간 그 원고 투고할 때는 제가 막 투고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나름대로 좀 전략을 짜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지금 제가 아시는 그분은 원고 투고를 3,000군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3,000군데 출판사 리스트가 있었나요? 이 질문부터 했거든요. 3,000군데 출판사 리스트 어떻게 구했어요? 전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3,000군데가 어쨌든 다 새로운 데가 아니라 했던 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해보면은 이렇게 바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 내 책이 아, 시장이 원하지 않는 책이구나. 지금 내가 컨셉을 잘못 잡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내용의 책이어도 다르게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 제목을 바꿔본다거나 내용 구성을 다시 해본다거나 목차를 좀 조정해 보신다거나 해서 출간 계획서를 다시 짜셔서 다시 만드셔서 다시 투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출간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지금 이미 계약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책을 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처음 쓰시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는 무조건 끝까지 해볼 거야. 책 쓰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끝장을 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끝장을 볼 거야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끝장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책 쓰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거 당연히 맞고 쓰기 어려운 거 맞거든요. 맞지만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덤비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거를 계속 수정하고 다듬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계속 재시도를 한다면 안 될 게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책 쓰기의 과정이 엄청 길고 그리고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군데 뿌렸다고 했잖아요. 200군데 뿌렸다고 하면은 거절 메일이 수두룩 와요. 거절 메일, 거절이 계속 당해요. 왜냐면 200군데 중에 뭐 몇 군데에서 뭐 미팅해보자, 뭐 이렇게 올 뿐이지, 한 군데만 나를 예스 해주는 거지, 199개는 다 노를 외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순 없고 제 글을 좋아해 줄 순 없고 저는 근데 그 노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노를 해주는 게 되게 매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출판사가 읽고 노를 안 하는 출판사들도 있거든요. 그냥 읽고 그냥 답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글을 그래도 읽으시고 또 되게 성심성의껏 글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해주시는 출판사들도 있어요. 노지만, 거절을 하지만 그런 출판사들한테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노를 해주는 것도 그분이 성의껏 노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절에 되게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거절을 많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내가 다시 수정하고 피드백 주시는 분들 거 감사하게 받고 다시 트라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끝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분명히 결이 맞는 출판사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뭐 쬐끔쬐끔씩 하는 것도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투고를 그래도 좀 여러 군데 많이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저희의 첫 책은 제가 뭐 지금 책을 몇 권 낸 보장된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출판사가 저희를 뭘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신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판사를 막 셀렉해서 할 수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판사의 에디터 분들이 3천 군데를 하면 3,000명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확률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내 책이 싫을 수도 있지만 이 에디터분은 내 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내 주제가 별로라고 했지만 다른 출판사는 내 책의 주제를 관심 있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몇 군데 1순위, 2순위 이렇게 뿌려봤는데 만약에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안 왔다 쳐요.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편집자 분들이 보통 열잖아요, 원고를. 열었을 때 그 편집자가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영국 책 있잖아요. 이 영국 책을 열은 그 편집자분은 그 본인 아이가 저희 아이랑 동갑이었어요. 제가 첫째 그때 5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분도 5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아빠하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주변에 이제 그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랑 가족 모임 같은 거 하고 할 때 그 가족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자기의 꿈은 영국에 나가서 1년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1년 살기에 대한 니즈가 이제 시장에 있다라는 그거를 들어서 경험적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열었을 때, 제 원고를 열었을 때, 이 주제 될 것 같은데, 이 주제 궁금해하는 사람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경험이나 그분의 상황에서 제 책 주제에 흥미를 느꼈던 거고, 다른 분들이 열었을 때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감각통합 놀이책을 낸 출판사의 그 대표님도 여자아이를 키우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대표님은 본인의 아이가 커가잖아요. 아기 때는 이유식 책을 내셨고요. 그 출판사에서. 좀 컸을 때는 영유아 놀이법에 대해서 내셨고요. 지금은 사춘기 책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로 원고가 들어오면 셀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고를 누가 여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이 출판사에서 뭐 아무리 대형 출판사라고 해도 무슨 에디터가 어떤 분이 이 내 원고를 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글이 닿는 출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투고를 하셔야 돼요. 예, 끝까지. 예.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출간 계약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출간 계약을 하실 때 보통은 연락이 대부분 예스 긍정의 피드백은 미팅을 하자고 와요. 언제 한번 미팅 하시겠어요? 라고 연락이 오는 거는 대부분 그분이 나를 뭐 간보겠다, 뭐 나를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뜻보다는요. 그쪽에서 제 책을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상황에서 많이 어그러지진 않아요. 저자가 뭐 너무 방향이 아니거나 출판사에서 어떤 거를 제시했는데 저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 미팅 나가실 때 되게 긴장하시고 나가시거든요, 보통. 막 면접 보는 마음으로 이거 하고서 나 계약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팅을 하면 대부분 계약이 되긴 해요. 출판사에서 거의 예스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팅을 하시고 출간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출간 계획서 처음 받아보시면은 뭐를 확인을 해야 되는지,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어렵잖아요. 계약서라는 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계약서에서 중요한 건 그냥 숫자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 책을 써야 되는지, 이 원고를 마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세가 몇 프로인지, 그리고 계약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자책으로 나왔을 때 인세가 얼마인지, 혹시나 외국에 팔리게 되면, 판권이 팔리게 되면은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표준 출간 계획서 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걸 써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숫자 들어가는 부분만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출판사랑 출판사에서 이제 언제 정도 출간할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원도 인도일 언제까지 원고를 마감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럼 그때까지 제가 완전하게 초고를 다시 만들어서 태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원고 인도일까지 완전하게 만들어서 토스를 해요. 토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을 하죠. 1교, 2교, 3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판사랑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1교 다음에 2교의 인디자인에 앉히는 작업을 하면 책 판형으로 해가지고 PDF 파일로 저한테 와요. 그렇게 오면은 그거 보고 다시 2교하고 3교하고 최종교까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출판사마다 느낌이 달라요. 어떤 출판사는 1교부터 최종교까지 다 보여주는 출판사가 있고요. 어떤 출판사는 1교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그냥 3교 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지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푸른북스랑 할 때 3교 때 받았었어요. 그래서 1교, 2교를 못 받는데 3교 때 받았잖아요, 제가. 근데 3교 때 받았는데 그 뒤에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퇴고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엄청 컸었거든요, 저는. 그 마지막에 있잖아요. 글이라는 게 봐도 봐도 오타가 나오고 봐도 봐도 수정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 번 퇴고를 해야 되고 여러 번 손을 거쳐야지 완성도 있는 글이 완성이 되는데 제가 한 번 원도일, 인도일에 보내고 3교 때 받았으니까 전 퇴고를 제가 원하는 만큼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두 번째 책이랑 세 번째 책을 쓸 때 다 요청을 드렸었어요. 저는 1교부터 받아보겠다. 1교부터 무조건 다 주세요. 저는 다 볼 거예요. 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첫 책을 쓸 때는 저는 몰랐죠. 이런 거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그런 게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두 번째 책이나 세 번째 책은 1교부터 최종교까지 다 계속 봤어요. 다 계속 인쇄해가지고. 그냥 후회가 남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네, 책을 출간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여정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1년 동안 막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책을 쓰셨는데
책을 출간하면 끝이 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부가 세상에 깔리는 순간 나의 책임감은 더 심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고 내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정들이 또 바빠질 수도 있고, 책을 좀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막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막 그런 또 새로운 일들이 또 시작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또 이렇게 책 쓰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출간 계획서를 쓰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출간 계획서를 쓰실 때 요렇게 보통 들어가요. 처음에 1번이 작가 인적 사항이 들어가고, 예상 도서 제목은 내가 생각하는 가제를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책 소개에서는 이제 이 책이 뭐 에세이인지 자기계발서인지 뭐 아니면은 뭐 여행 에세이인지 아니면 실용서인지 정도는 아시고 쓰셔야 되고요. 기획 의도, 내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왜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써주시고, 이 책의 컨셉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한 줄로 딱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책은 어떤 독자가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독자를 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같은 주제의 책이 이러한 책이 있는데 이러한 책과 내 책의 차별성은 뭐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셔야 돼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책을 또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출판사에서는. 그 책과 분명히 다른 내 책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차별점을 잘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의 소개, 저자 소개를 쭉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원고 진행 상태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완성했는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었어요. 지금 초고가 90% 완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목차를 쫙 씁니다. 쓰고 7번은 홍보 방안이에요. 내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네, 나는 이 책을 어떻게 팔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느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거기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홍보 방안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출간 계획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제가 출간 기획서는 그 한글로 된 그 폼을 드릴게요. 거기다가 작성하실 수 있도록. 예, 그거를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그거를 채팅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 읽는 폼대로 쓰시면 돼요. 이제 예상 도서 제목은 가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자 하는 그 책 주제의 가제를 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만 그 제목이 편집자의 눈에 지금은 보통 가제랑 출간할 때 책 주제가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우리 치카쌤 책이 일치했다 그러죠. 그쵸? 치카쌤 책이 가제인데 진짜 실제 책 제목으로 나왔어요. 입 닦으면서 1,000만 원을 법니다. 그쵸? 그 책, 그 가제를 진짜 잘 정한 거죠. 그 책은 그러면은. 네, 근데 대부분 책 제목을 출간하기 직전에 다시 논의해서 회의를 거쳐서 다시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제는 내가 이거를 원고 투고했을 때 편집자가 이 메일을 열었을 때 딱 눈에 띄어가지고 딱 샘플 원고 열어보고 싶게 출간 계획서 열어보고 싶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직관적인 제목을 지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던 것 같고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목차를 짜는 건데 저는 목차를 그냥 쉽게 이렇게 짰었어요. 처음에 영국에 대한 책을 쓸 때요. 그냥 저는 근데 주제가 좀 명확했잖아요. 영국에서 1년 동안 살기였으니까 영국에서 1년 동안 살았으면서 내가 그 쓰고 싶은 키워드를 그냥 막 적었어요. 40개 정도 막 다 적고 친정엄마, 뭐 널서리, 크리스마스, 뭐 생활비, 유럽 여행 막 쫙 적은 다음에 그거를 묶어봤어요. 분류대로. 그래서 특징으로 묶을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나는 계절의 흐름대로 묶어야겠다 해서 그냥 가을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계절마다 있었던 에피소드로 저는 묶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키워드를 쭉 적으신 다음에 묶어보세요. 묶어서
이제 챕터를 만드시고 소항목을 이제 꼭지 제목을 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으실 때 이 키워드를 적으시고 저희가 글을 쓸 때는 대부분 그 한 꼭지에 에피소드를 녹이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적고 그 밑에 어떤 에피소드가 떠올랐는지 적어주시면 글 쓸 때 한결 수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적고 아, 이때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지. 난 이 에피소드를 쓰면서 이 글을 써 내려가겠다. 그래서 키워드를 쓰시고 밑에 에피소드를 붙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인드맵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주제를 하나 쓴 다음에 가지쳐서 나아가는 거. 저는 감각통합 놀이책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감각통합 놀이책은 제가 감각이 5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하나씩 필요한 놀이를 가지쳐서 내려갔었어요. 가지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로 대부분 목차를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 도서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쓰고자 하는 책 주제인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뽑으셔가지고 읽으신 다음에 그거랑 나랑 다른 차별점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예, 이 책이 이미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 책은 이 책과 뭔가 달라. 내 책이 나왔을 때 내 책이 팔릴 거야. 왜냐면은 지금 출간 기획을 원고 투고하는 거는 투자자를 만나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 책이 얼마큼 팔릴 것이냐 관심 있으실 거거든요.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책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픽을 안 하세요, 일단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책이. 근데 이미 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주제가 없을 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고민을 하셔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점을 부여하는 내용까지 하면 제 강의가 이제 끝나는데요. 저는 제가 영국책을 썼을 때 제가 처음에 에피소드만 썼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순수하게 글만 썼었어요. 에세이만 썼더니 그 프롬북스 그 편집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팁으로 이제 그 에피소드에 관련된 생활 팁을 넣은 그 챕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꼭지에 그 팁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록이.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생활비를 썼다고 치면은 그 한 달 살이에 대해서 썼다고 치면은 그 팁에다가 한 달 생활비가 실제로 가스비가 얼마큼 들었는지, 뭐 수도세가 얼마 들었는지, 장 보는 게 얼마 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부록이 꼭지마다 붙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팁을 붙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정보에 대한 그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거에 되게 부담감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 정보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 내용만 풀지 않고 정보를 넣음으로 인해서 진짜 영국에 가서 1년 동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실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록으로 좀 차별성을 좀 뒀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진이나 그림 삽입 같은 거. 제가 이 책 있잖아요. 이 마지막 책 읽으셨을 텐데, 이 책의 차별성이 그거였어요. 저는 이 책의 차별성이 1번이 그림이었고요. 2번이 그냥 초보 작가. 왜냐하면 시중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책 쓰기 책을 쓰셨거든요. 이미 다 막 20년 편집자분들 아니면은 막 책을 이미 엄청 많이 내신 진짜 작가분들 있잖아요. 등단하신 작가분들이 이런 책을 쓰는데 제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책을 내가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괜찮아. 그래도 나처럼 진짜 책을 처음 쓰시는 분들 의 마음은 내가 알 거야. 왜냐하면 이미 훌륭하신 분들은 그들의 마음 모르잖아요. 저는 책 쓸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첫 책 쓸 때 물어볼 사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초보자의 마음으로 정말 쉽게 책을 쓸 거야. 해서 그림이랑 이제 초보인 거를 굉장히 내세웠죠. 나는 초보인 게 차별점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차별점을 오히려 딱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을 뾰족하게 만들거나 주제를 세분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주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요리책을 쓰고 싶다 했는데 요리책도 결국에는 하나의 요리가 아니라 다 세분화시켜서 요리책이 나오잖아요. 뭐 어떤 책은 베이킹만 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샐러드만 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뭐 1,500원으로 살 수 있는 뭐 한 끼 식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다 차별점이거든요. 그 책만이 갖고 있는 다 똑같은 요리책이지만 다 똑같은 요리책이 아닌 거예요. 다 주제를 세분화해놨고 타겟도 다 뾰족화시키는 작업을 거친 책들인 거예요. 그렇게 다 세분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거나요. 아니면은 케이스 분석 같은 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며느리 책을 쓰든 시어머니 책을 쓰든 뭐 한 명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내 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책을 쓴다거나 그렇게 차별점을 부여할 수 있죠. 인터뷰를 딴다거나 저는 그런 책들을 되게 쓰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네 번째 책을 쓰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제가 올해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7세부터 입학해서까지 제가 그 처음이잖아요. 첫애니까. 그러니까 제가 심적으로 되게 부담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이렇게 키우나? 뭐 아니면 나만 이렇게 하나?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아, 나는 초등학교 입학책을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책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쓰신 책이에요. 학부모의 입장으로 쓴 책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사분들의 말을 더 신뢰하겠죠. 하지만 저는 학부모인 걸 내세울 거예요. 차별점으로. 학, 교사분들이 쓴 책이 많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책을 쓰거나 집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를 쓴 책은 없다라는 걸 내세우겠죠, 제가. 그치만 그래도 그래도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고 난 전문가가 아니지. 그래서 마침 제 주변에 정말 너무 좋으신 초등학교 교사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책도 같이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막 얘기했죠. 같이 쓰자고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잘 됐죠, 잘 됐다. 그러면은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막 하면 또 초등학교 교사분의 정말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막 해주고 그러면 이게 차별점이지. 그쵸? 저는 그거를 차별점으로 내세울 거예요. 우리는 학부모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 교사가 해답도 주는 책이다. 나를 내세우면서 또 하나를 더 붙였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학부모지만 내 얘기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 초등학교 입학이나 학교, 교육, 학업 관련된 얘기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내 목소리가 답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무조건 설문지를 돌립니다. 지금 설문지 작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을 쫙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7세한테 먼저 뿌렸어요. 저희가 7세 학부모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죠. 학교를 아이가 입학하기 지금 전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어떤 점이 불안하신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쫙 했어요. 7세 분들한테 200명한테 받았어요. 답변을 받았고 그 받은 답변으로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한테 보낼 설문지를 그거를 토대로 또 만들었어요. 결국에 진짜 이렇게 불안했는데 학교가 진짜 보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그때 그 불안이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뭔가를 더 해야 된다거나 지금 제가 1학년에서 3학년 부모님들한테 설문지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의 목표는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인데 지금 한 580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0명을 채울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고 저는 이 책은 한 명의 학부모가 쓴 책이 아니다. 1,000명의 학부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거를 차별점으로 내세울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차별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완전하게 글만 쓰시는 에세이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이렇게 쓰고 싶은 주제를 기획해서 쓰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책은 기획발이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도 좀 잘 차별점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잘 투구를 좀 이렇게 나는 어떤 차별성을 좀 부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여기까지 제가 책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음소거 다 이렇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있어요. 네네네. 어, 그 책을 다 읽고서 다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네네네.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거기부터. 네네네네네. 네, 제가, 나는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네. 모든 작가분들이 판매와 홍보와 판매에, 음, 다 그렇게 뭐랄까, 매여야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네네. 출판사에서 요구를 받는 건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책을 네네네. 써서 내놓고, 물론 뭐 이제 많이 팔리면 좋고 하지만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위해서 블로그도 해야 되고, 음, 그걸 음, 음. 위해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그럼 그걸 하려면 블로그를 해야 되는 거고, 블로그를 하려면 기왕할 거면 썸네일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썸네일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세상 할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책을 쓸 시간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저는 사실 그 책을 내고 부담감이 느껴지는 사람인데, 저는 정말 책을 안 판 사람 중에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책을 열심히 판 사람이 아니에요. 책을 열심히 팔지도 않았고, 책에 관련된 일을 크게 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막 북토크도 막 열심히 다니시고, 막 강의도 막 열심히 다니시고, 막 진짜 홍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책이 나오면 나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별다른 그 홍보를 사실 잘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책에도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성향과도 되게 잘 맞아야 돼요. 이게 또 그렇게 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내 책이 그 책을 썼다는 얘기조차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이니까 저는 그걸 못해요. 근데 제가 이 세 번째 책을 썼잖아요. 세 번째 책, 이 두 번째 책 있잖아요. 이 책이 잘 팔리고 있어요. 이 책이 6세를 찍었어요. 이번에 6세를 찍었으면 12,000부를 찍었어요. 그런데 6세면은 저같이 이렇게 일반인이 쓴 책 중에서는 잘 쓴 책이, 그러니까 잘 팔리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세 가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2세도. 저 이 두 책 다 2세 못 갔어요. 이거 2,500부 찍었고, 이거 몇 부 찍었지? 이건 많이 찍지도 않았어요. 근데 2세 못 갔어요. 근데 이 책만 지금 계속 꾸준히 팔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각통합 책이 없어요. 이 경쟁 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기획했을 때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 책을 쓸 때부터도 이 책은 5세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용서였고 실용서는 잘 팔려요. 놀이책이기 때문에. 그러고 감각통합 관련된 놀이책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진짜 잘 됐어요, 이 책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썼잖아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저는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대박을 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시작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근데 출판사를 잘 만났어요. 이 출판사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책을 많이 팔기를 기대했거나 많이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어긋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출간하고 출판사 대표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책 출간했으니까 이제 뭐 브런치를 함께 해야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책 대표님은 다행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출판사는 무조건 잘 팔린 책만 출간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 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출판사가 잘 팔리는 책만 출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모든 출판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식 같은 거예요. 출판사에서는 10권의 책이 나오고 100권의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잘 팔리는 책도 있지만 잘 팔리지 않는 책도 있어요. 분명히. 다 잘 팔리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세상에 내고 싶은 책이면 픽을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님이 이 책이 잘 안 팔릴 줄 아셨어요. 처음부터. 이 책이 그리고 심지어 4도로 인쇄하거든요. 4도로 인쇄하면 이 책은 제작비가 많이 드는 책이에요. 근데 처음부터도 많이 안 팔릴 거라고 얘기하셨고 부담 갖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은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도움이 되는 책인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손에 닿는 책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드신 거지 많이 팔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모든 책이 다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작가님이 그냥 출판사한테 가지는 그냥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인 마음가짐. 내 책을 위해서 애써주셨고, 투자해주셨고,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출판사에도 자식이거든요, 이 책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용기 내서 좀 해봐야 된다라는 부담감인 거지. 출판사에서 막 이렇게 재촉하고 그러진 않아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출판사가 있을 수도 있죠. 다 다르지만. 그거를 감당해 내셔야 돼요. 이게 하나를 얻으면 뭐가 오잖아요. 쉽진 않아요. 책 쓰는 게 어렵긴 해요. 쉬운 과정은 아니어서 그냥, 예, 그냥 마음을 좀 굳건하게 먹고서 시작을 하시기를.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아까 그 첫 책이요. 네네네. 작가님, 거기 사진 많이 들어갔을 텐데, 네네. 이게 모든 게 출판사에서의 또 이렇게 지불하는 그쪽에서의 투자다 보니까 네네네. 컬러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네네네. 것도 뭐 조율해야 되고 하나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책이 지금 다 사진 아니면 그림이 들어갔거든요, 제 책에는. 그래서 다 4도 인쇄를 했어요. 근데 4도 인쇄를 안 해주시는 출판사도 있어요. 2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쇄할 때 그 인쇄 비용이 드는데 4도면 4가지 색을 섞어서 컬러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출판사에서 이거는 2도로 갑시다 하면 2도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저자가 부담하진 않아요. 예. 근데, 그래서 네네네. 2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 운동 사진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네네네네. 출판사가 또 많이 그게 네. 부담스러우면 그냥 네네.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 빚을 줄여야겠다 사진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혼자. 예. 사진이 많이 들어가세요? 뭐 한 10장은 넘게 들어가야 될 것 음, 음, 같아서. 그러면은 사진이 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영국 책에 네.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한 꼭지당 2-3개씩 들어가니까, 막, 그러면은 80개? 막 진짜 7-80개? 막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책은 사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감각통합 놀이책도 사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4도 인쇄를 했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생각했을 때 글이 더 중요하니까 2도 인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네. 그 제작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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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질문이 아니고, 뭐, 이렇게 드는 생각들. 책 쓰기를 뭐 드는 생각들이 있으시거나 혹시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그럼 우리 요거 네네네. 이제 기록 아, 중단하고요. 우리 네네네. 친구분들 글쓰기, 책 쓰기, 책 이야기 해볼까요? 네네, 좋아요.